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 파생 상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찔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 과연 어떤 도구가 발명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파헤쳐보죠. 자, 거대 금융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대박을 노리고 있나요? 아니면 쪽박을 향해 가고 있나요?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5,260%. 이게 뭐냐면요. 어떤 한 트레이더가 딱 한 번의 옵션 투자로 거둔 수익률입니다. 50만 원이 순식간에 거의 2,700만 원으로 불어난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이 단 2시간 만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금융 파생 상품이 가진 폭발적인 잠재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런 엄청난 대박 뒤에는요, 사실 압도적인 실패의 확률이 숨어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의 약 95%는 돈을 잃는다고 해요. 95%요? 아니, 대체 이렇게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품들이 뭐길래 그럴까요?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상품들이 전 세계를 그야말로 휩쓸었던 199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생 상품, 말이 좀 어렵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다른 자산의 미래 가격에 돈을 거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유가가 오를까 내릴까에 베팅하는 거죠. 이런 선물, 옵션, 스왑 같은 것들이 바로 돈을 벌고 또 잃는 새로운 판을 열어줬습니다. 이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폭발적이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그 열기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국은 주가지수 옵션이 도입된 지 불과 4년 만에 세계 1위 시장으로 우뚝 섰고요.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같은 사람은 한국인의 금융 DNA가 아주 뛰어나다고 칭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어쩌면 대박을 터뜨리고 싶은 우리 민족 특유의 조급성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렇게 규제도 거의 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금융의 신세계는 엄청난 부를 만들기도 했지만 당연히 어두른 면도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붕괴를 불러오기도 했죠.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던져주는데요. 하나는 200년이나 된 유서 깊은 은행이 무너진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가 파산해버린 이야기입니다. 먼저 베어링스 은행 이야기입니다. 닉 리슨이라는 28살의 트레이더가 일본 시장에 베팅을 했어요. 주식은 오를 거다, 국채는 떨어질 거다. 나름대로는 똑똑하게 위험을 분산시킨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터집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이요. 결과는 주식과 채권이 둘 다 폭락하면서 양쪽에서 손실이 터지는 최악의 폭풍우를 맞게 된 거죠. 그 결과 손실액이 무려 1조 3천억 원. 이 단 한 번의 거래 때문에 200년 역사의 은행이 그냥 통째로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비슷한 시기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서는요. 재무담당관이 카운티 자금 75억 달러에다가 125억 달러를 더 빌려왔어요. 총 20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돈으로 채권에 몰빵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었죠. 이런 끔찍한 재앙들이 연달아 터지니까 금융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그리고 한 은행의 CEO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JP모건의 CEO였는데요. 매일 수십 개의 팀이 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굴리는 걸 보면서 딱 하나가 궁금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됐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최악의 경우 하루에 얼마까지 잃을 수 있는 건지 그 숫자 하나만 오후 4시 15분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 바로 이 요청 때문에 4시 15분 보고서라는 게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벌어지는 그 복잡한 위험들을 딱 하나의 이해하기 쉬운 숫자로 요약한 일일 보고서였죠. 그리고 이 일일 보고서에 담겨있던 개념이 점점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표준화되면서 마침내 금융계에 아주 강력한 새 도구를 선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Value at Risk, 우리가 줄여서 VA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금융 리스크를 측정하는 전 세계적인 표준이 됐어요. 바알 보고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당사의 일일 95% 신뢰 수준 바알은 5억 원입니다. 자,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확률에 대한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20일 동안 거래를 한다면 그중 19일은 손실이 나도 5억 원은 안 넘을 겁니다. 하지만 딱 하루 정도는 5억 원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95%의 확률로 최대 손실액을 예측하지만 5%의 예외 가능성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와일는 회사 전체의 그 복잡한 리스크를 5억 원이라는 명확하고 소화하기 쉬운 숫자 하나로 딱 보여줬다는 거. 그 CEO가 원했던 질문에 성공적으로 답을 한 거죠. 하지만 말이죠. 바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계산이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평소처럼 움직인다는 아주 거대한 가정하에서만 작동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리스크 관리라는 게 왜 끝이 없는 숙제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정상이 아닌 날에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